그럼 처음부터 진행을 할게. 이게 몇 쪽이냐면요. 85쪽. 목차부터 한번 봅시다. 85쪽에 목차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가면체와 회전체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거는 계산할 게 많고 첫 번째 거는 계산할 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개념은 좀 알아야 돼서 입체 도형에서 크게 두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면체와 회전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는요, 원기둥, 원뿔, 각기둥, 각뿔의 건널비와 부피는 6학년 2학기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6학년 때 잘 되어 있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다면체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다면체 페이지 86쪽이요. 다면체 뭐라고 되어 있니? 다면체 86쪽의 개념을 보면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각형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다원은 다각형이 뭐야? 다각형. 알긴 아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정확하게 말로 하기 힘든 거. 그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말로 할 수 없는 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다각형은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각형 중에 제일 작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되겠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해서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해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그래서 원이나 부채꼴 같이 곡선이 좀 섞여 있는 거는 다각형이 아닌 거예요. 아까 다면체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각형으로 덮여 있는 입체 도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제 알아줘야 돼. 아까 다각형 중에 제일 작은 게 삼각형이었잖아. 그럼 다면체 중에 제일 작은 건 뭐가 될까요? 제일 적은 면으로 둘러싸인 다면체.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삼각뿔 있지? 삼각뿔. 기억나냐? 삼각뿔. 기억나요? 각뿔. 밑면이 삼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이고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이 꼭지점을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했어요. 얘가 내가 아까 삼각뿔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6학년 때 배웠던 각뿔과 각기둥에서 얘를 각뿔이라고 했어. 삼각뿔. 그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다면체라고 했으니까 삼각뿔은 면이 몇 개예요? 삼각뿔은 면이 몇 개로 둘러싸여져 있어? 네 개. 그러면 얘는 사면체 이렇게 된다고. 삼각뿔이라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근데 몇 면체인가 물어보면 사면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점과 점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얘네를 모서리라고 했죠. 맞니? 삼각뿔에서 모서리 몇 개였어? 삼각뿔에서 모서리 밑에 3개, 위아래 연결하는 거 3개, 6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가 꼭지점이었어. 꼭지점 몇 개 있어요? 꼭지점 삼각뿔에서는 4개. 밑면의 개수만큼 있고 각뿔의 꼭지점 하나 추가되고 그다음 면의 수는 면의 수 4개. 그거 우리가 공식으로도 내가 알려줬었는데 옆면이 밑면의 변의 수만큼 생기니까 3개가 생긴 거야. 그리고 바닥에 면이 하나 더 생겨서 4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네모각뿔에서 면과 모서리와 뭐 그 공식 구하는 거 있었죠. 공식 구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면의 수는 몇 개라고? 네모 플러스 1 기억나요? 그 다음에 꼭지점 역시도 네모 플러스 1. 삼각뿔이면 각뿔에 꼭지점이 하나 추가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모서리는 네모 곱하기 2 이렇게 됐었어. 그죠? 자, 이게 삼각뿔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대충 그리더라도 알아보기는 그려야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 삼각 기둥 같이 보이긴 하지. 짠짠짠짠 예, 삼각 기둥. 예, 삼각 기둥이에요. 그러면 삼각 기둥은 몇 면체일까? 면이 몇 개 있어요, 여기가? 삼각 기둥?
5개. 그럼 얘는 오면체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어? 자, 그러면 네모각 기둥에서 면은 몇 개가 돼야 돼? 네모에다 어떻게 하면 면의 수가 나올까요? 플러스 그쵸. 왜냐하면 얘는 밑면이 2개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수는 2 네모 곱하기 2. 밑에 생기는 만큼 위에 똑같이 생기는 거지. 밑면이 2개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모서리는 네모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각기둥에서는 12개, 우각기둥에서는 15개.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면, 꼭지점, 모서리.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평면도형이라고 했거든요. 직사각형. 그랬을 때 이거는 가로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무슨 변, 선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입체도형에서는 이 변을 모서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 조금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서리는 입체도형에서 나오는 용어고, 그 다음에 초등 때 우리가 각뿔, 각기둥까지 했었는데 하나 더 모양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각뿔대라는 게 있어. 어떻게 그림을 그려줄까? 네, 이렇게 생겨서 근데 내가 뭘 하나 싶죠? 예, 이렇게 느낌이 오나? 예, 각뿔대라고요. 각뿔인데 밑면과 평행하게 잘려진 걸 각뿔대라 그래.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각뿔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돼. 얘는 특징이 뭐냐면 두 밑면이 평행이긴 하지만 합동은 아니에요. 그지? 그치만 그래서 옆면에 생기는 이 면들 있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각기둥에서는 옆면이 직사각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각뿔에서는 옆면이 삼각형이었어. 뭐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삼각형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옆면이 사다리꼴로 생겼어요. 직사각형 아니고 사다리꼴. 왜냐하면 두 밑면이 평행은 하지만 합동은 아니어서 그래. 그러면 얘는 성질은요 각기둥이랑 똑같이 갖고 있어. 면의 개수 몇 개예요? 네모 플러스 2. 왜냐하면 밑면 2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 꼭지점은 밑에 생기는 만큼 위에 생긴 거니까 네모 곱하기 2. 그 다음에 모서리수 네모 곱하기 3. 그래서 특징은 위아래 똑같아요. 개수랑 뭐 이런 거.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얘는 두 밑면이 합동이 아니고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닌 것만 다른 거지, 나머지 개수가 아는 건 똑같을 거야. 그거에 나오는데 87쪽에 나는 네모라고 표시를 했지만 거기서는 n이라고 다 표시를 한 거예요. 이제 n 각뿔 뭐 이렇게 해서. 자, 얘가 내가 이렇게 각뿔대를 그렸잖아. 얘는 몇 면체예요? 면이 몇 개로 돼요? 입체도형이냐고. 5개. 그럼 얘도 5면체예요. 자, 생각해보자. 삼각기둥이 5면체고 금방 했을 때 삼각뿔대도 5면체예요. 그러면 또 다른 5면체는 뭐가 있을까? 5면체. 사각뿔. 그쵸, 사각뿔. 이제 각뿔, 각기둥에 구분하지 않고 그냥 5면체면 뭐, 6면체면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러면 다면체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게 있어. 정다면체예요. 그럼 정다면체를 하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 정다각형은 어떻게 했었지? 여기서 정다각형이요?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五角형 같은 걸 정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정다각형이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변만 같으면 돼? 아니죠. 선분이랑 변이랑 각이랑 모두 같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선분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세 면이 같으면 세 각이 자동으로 같아지니까 얘는 정삼각형이에요. 근데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네 면이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마름모라는 애가 새로 생겼어. 그래서 변만 같으면 안 되고 각까지 같이 같을 때 그걸 정다각형이라고 해요. 이제 거기서 나가서 이제 정다면체가 있는 거야. 이제 느낌은 조금 와요. 정다면체는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인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책에 보면 밑줄 좀 길게 돼 있죠. 각 면의 모양이 모든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특징. 한 꼭지점에 만나는 면의 수가 같아야 돼. 면의 수가 같다.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되어 있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수가 같다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이게 만약에 얘가 다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이 몇 개가 맞나? 이 꼭지점에서 면이 몇 개가 맞나요? 3개. 3개. 이 꼭지점에서는 3개. 이 꼭지점에서도 3개. 이게 만약에 정삼각형으로만 되어 있다면 얘는 정사면체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뭐 어차피 다 합동이 아니니까 안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아는 게 정육면체가 있죠. 우리가 아는 정다면체를 생각해주면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예쁜 삼각뿔. 그 다음에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는 주사위 모양.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거. 그죠? 그 다음에 정팔면체가 있고 그리고 정12면체, 정20면체가 있어. 나중에 이거 막 헷갈린다. 12, 20 막 이런 거요. 한이 좀 모자란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옆에 것까지는 이제 좀 지우고 정리를 해볼게. 얘도 이제 그걸 알아야 돼. 면이 몇 개고 꼭지점이 몇 개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정사면체는 어떤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지? 어떤 정다각형? 면의 모양. 정사면체는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 정삼각형. 그래서 면의 모양은 얘가 정삼각형.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사각형. 정사각형.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정삼각형. 그 다음에 정12면체는 정오각형.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정20면체는 정삼각형. 그래서 그림 보면 여기 막 열심히 나와 있잖아. 이걸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외우는 몇 개가 있어. 그거까지만 외우면 돼요. 면의 모양까지 했고 그 다음 필요한 게 한 꼭지점에 만나는 면의 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까지는 기억해야 돼요. 모인 면의 수. 일단 입체도형이 되려면 적어도 3개 이상은 만나야 돼. 2개만 갖고는 입체도형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정사면체는 몇 개가 만났니? 3개가 만났죠. 아니 정육면체는요? 얘도 3개가 만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이 4개가 만나는 거고 정20면체는 정삼각형이 5개가 만나요. 6개가 만나면 정삼각형의 한각이 몇 도지? 60도예요. 그럼 6개 만나면 몇 도야? 360도죠. 그럼 쫙 펴지는 거야. 입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까지는 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오각형은 적어도 입체가 되려면 내가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된다. 몇 개가 만나야 된다 그랬어. 3개는 만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3개예요. 근데 만약에 정오각형은 한각이 몇 도야? 108도예요. 근데 걔가 4개면 108 곱하기 4면 360도가 넘어가죠. 그래서 입체가 안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정다각형이면서 한 면에 모이는 면의 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양이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다면체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 아까 말했지. 한 꼭지점에 3개 이상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합쳤을 때 360도 넘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저거 봐봐. 정오각형이 있으니까 만약 정육각형으로 만든다고 치자. 정육각형은 한각이 몇 도예요?
120도. 그거 3개면 얼마야? 360도에서 쫙 펴진다. 그래서 입체가 안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정답면체는 이렇게 5개가 있어. 이것까지만 외우고요. 나머지는 이제 외우지 않아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면의 개수가 나와요. 자, 면의 개수는요 쉽지. 왜냐면 이름에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이 4개. 잠깐만, 나 찍고 있거든. 다시 연결할게. 자, 면의 개수. 정사면체는 4면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4개.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6개. 그 다음 정팔면체는 8개. 정12면체는 12개. 그 다음 정20면체는 20개. 됐어요? 이제 면의 수 했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모서리 개수. 모서리. 매번 할 때마다 보고 할 수는 없어. 모서리. 자, 정삼각형이 4개 있어. 그럼 모서리 몇 개 돼야 돼요? 3 곱하기 4지. 몇 개? 12개. 근데 모서리는 2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죠. 입체 도형을 만들려면.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 나누기 2. 그럼 몇 개야? 3, 4, 12 나누기 2 하니까 6개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삼각형이 6개니까 3 곱하기 6 나누기 2. 3, 6이 18 나누기 2 하니까 몇 개? 9개. 근데 지금 뭐지? 사각형인데 왜 3으로 했지? 4, 6에 24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면의 모양이면 여기서 모서리 개수가 4개 나오는 거잖아. 그게 6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4 곱하기 6 나누기 2를 했더니 12, 24니까 얘 12개. 이거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서 가야 돼.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이 8개야. 그래서 3 곱하기 8인데 나누기 2요. 그랬더니 3, 8에 24 나누기 2 했더니 12. 이렇게. 그 다음에 정오각형이 12개니까 5 곱하기 12. 2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얘가 30. 그죠? 그 다음에 정20면체는 삼각형이 20개. 3 곱하기 20인데 나누기 2를 했더니 얘도 30. 30. 그죠?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에 뭐지? 이제 꼭지점? 꼭지점. 자, 꼭지점의 수를 할게요. 꼭지점의 수를 하면 다른 색깔로 해보고 싶은데 이걸 해볼게. 꼭지점의 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4개 있는 거야. 그죠? 그럼 3 곱하기 4를 하는데 얘는 한 꼭지점에서 몇 개가 만나? 3개가 만나요. 맞냐? 그럼 나누기 3을 해주면 돼.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4개. 그 다음 얘는 4 곱하기 6인데 한 꼭지점에서 3개가 만나. 나누기 3을 해요. 그랬더니 8개.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정팔면 삼각형이 8개. 3 곱하기 8인데 한 꼭지점에서 얘는 4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4. 그랬더니 얘는 6개.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오각형이 12개인데 한 꼭지점에서 3개가 만나. 했더니 20개. 그 다음 쟤는 정삼각형이 20개. 3 곱하기 20인데 한 꼭지점에서 얘는 5개가 만나. 그래서 얘는 12개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정답면체까지 설명 다 한 거야. 여기까지가 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회전체가 나오는데 회전체는 조금 더 간단해. 그건 금방 끝나니까 빨리 하고 끝낼게요. 두 번째 회전체. 회전체는 그냥 돌려서 나오는 입체 도형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직선을 축으로 1회전이야. 1회전은요 360도를 말해요. 180도 들어갔거나 회전체 아니야. 270도도 아니고요. 그래서 360도 돌렸을 때 나오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이렇게 생긴 아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원뿔이라고 했죠. 원뿔. 그랬을 때 여기 축이 되는 아이를 가운데 있고 요 길이는 1이 뭐야? 모선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원뿔인데요. 원뿔은 어떤 걸 돌리면 얘가 나올까? 얘. 여기서
요렇게 생긴 거. 이거를 직각삼각형. 예. 이거를 돌렸을 때 나오는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지? 그 다음에 회전체 중에 우리가 아는 게 원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그지? 그럼 얘는 회전축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는 어떤 모양을 돌리면 되냐? 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누르면 돼요. 아니야? 그 다음에 원뿔, 원기둥, 그 다음에 원뿔대라는 게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푸딩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렇게 생겨서요. 얘도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 얘를 돌렸을 때 나오는 거 원뿔대라고 해요. 얘는 원뿔, 얘는 원기둥, 얘는 원뿔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회전축으로 돌리는 기준 라인은 얘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직사각형, 얘는 얘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한 쌍은 평행한데 하나는 다른, 이렇게 나와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얘를 잘랐을 때 나오는 거 물어봐요. 이 그림을 회전축으로 자르면 뭐가 나올까? 얘를 회전축으로 잘라요. 자른 단면. 이거를 그냥 꽃갈콘이지, 꽃갈콘. 아니면 그 아이스크림? 그거를 위에서 밑으로 쫙 나눴어. 그러면 얘는 요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겠죠? 맞냐? 그 다음에 얘는 원기둥. 원기둥은 이렇게 잘랐어. 얘가 지금 원기둥은 아닌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칼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단면이라는 얘기는 칼이 지나간 면이야. 얘는 원래 이거야. 그랬을 때 얘가 나오는 거는 직사각형. 정확히 말하면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이거의 2배가 되는 거고. 맞아? 그 다음 얘는 잘랐을 때 이거의 2배인데 좌우 대칭되게 이렇게 되겠죠. 뭐니? 이게 회전축으로 자른 단면이고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수직. 회전축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회전축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얘를 옆으로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면 원이 나와. 원. 위로 자를수록 작은 원이 나오고요. 밑으로 자를수록 큰 원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합동인 원이 나와. 김밥 생각하면 돼요. 김밥의 단무지가 회전축이고 그거를 수직으로 잘랐더니 동글동글한 김밥 모양이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얘도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위로 작으면 작은 원, 밑으로 하면 큰 원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크게 잘라서 위에다 쓸게. 구가 있어요. 구는 어떤 거 돌리면 나올까? 회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렇게 생긴 반원을 돌리면 돼요. 반원을 돌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원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서 얘는 입체도형을 그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요. 9. 그래서 얘가 9의 반지름 이렇게 됐어요. 얘는 어떻게 잘라도 다 원이 나와요. 그 사과 같은 거, 사과가 동그랗진 않아서 동그란 건 뭐 있을까? 동그란 모양에 있는 거를 자르면 이쪽 비퉁이를 잘라나 이쪽 비퉁이를 잘라도 다 원이 나와요. 근데 제일 큰 원을 만들려면 어디를 자르면 되겠니? 구의 중심이 지나도록 자랐을 때 제일 큰 원이 나와요. 됐어?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전개도 있는 거는 일단 빼고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됐지? 예, 그러면 앞에서부터 개념 위주로 먼저 풀게. 강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유형은 조금 이따 풀고요.